먼저 이동근 파트너가 선택한 업종과 종목 먼저 좀 짚어주시죠. 예,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반도체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종목은 뭐 반도체 하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만, 예, 그 중에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이제 화웨이 리스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미국은 지금 화웨이에 대해서 규제를 하면서 사실 화웨이하고 거의 이제 IT 기업들이 거래를 못 합니다. 근데 조금 이제 우스운 게 한국 기업들은 못 하지만 미국 기업들은 또 하게끔 이렇게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내로남불이라고 거기서도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좀 압박을 좀 받고 있는 내용이지만, 근데 이제 실적 내용을 곰곰이 따져보면은 이미 화웨이가 규제 받을 것을 예상을 해서 이미 다 구매를 했다,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3분기는 오히려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어떤 재료 가치들이 있습니다. 10월 달에 키옥시아, 그러니까 구도시바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이닉스가 한 4조 원 정도 투자를 해놔놓은 게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10월 달에 상장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예, 상장이 되면은 일본에서 한 20에서 28조 원 정도, N이 아니고 원입니다. 예, 그 정도의 가치가 나갈 것이고, 하이닉스는 4조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막강한 어떤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이제 하이닉스의 흐름이 좋은 데는 일단 그 내용도 도시바 메모리 옛날 상장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3분기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이제 9월 30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최근 이제 기술주들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이크론 테크의 흐름도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지금과 같은 어떤 약세 전환된 장에서 하이닉스 같은 종목을 좀 볼 필요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분기보다 이제 4분기 내년도를 보셔야 됩니다. 네. 내년도를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미중 간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눌릴 때 좀 보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차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가격 반등의 가능성도 있는 SK 하이닉스를 주목해봐야 될 업종과 종목으로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박찬용 파트너가 선택한 업종과 종목도 만나볼까요? 네, 일단은 먼저 이제 SM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SM이요? 네, SM이요. SM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10월 달에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대어가 상장을 합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여러분 좀 생소하시죠? 근데 BTS, 방탄소년단 하면은 아실 겁니다. 이 BTS, 방탄소년단의 소속사가 바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요, 네, 글로벌 엔터테인먼트의 회사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은 우리 국내 증시에 파급력이 큰데요. 첫 번째, 이 SM과 YG 엔터, JYP 엔터, 이게 원래 이제 K-팝 삼총사 엔터테인먼트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딱 상장하면서 1등으로 올라서게 되고요. 그런데 이 JYP 엔터가 2017년에서 2018년 상장할 때 이 시기에 SM과 YG 엔터도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네, 기대감 때문에요. 그리고 이런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아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물론 이제 SM과 YG 엔터, JYP 엔터가 그동안 많이 올라서 지금 심각하게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BTS 멤버 RM, 슈가, 진, 제이홉, 지민, 뷰, 정국, 이렇게 7명의 이 구성원이 되어 있는 보이그룹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주 배정일이 20년, 그러니까 올해 곧 10월 8일 날 배정일이 있고요. 10월 중에 또 상장을 합니다. 청약은 5일에서 6일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끝나고 청약이 바로 있고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TS가 이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 빌보드 핫 1위를 했고요. 최근에는 역주행해서 잠깐 떨어졌다 역주행해서 다시 1위를 탈환하고 있는데 이 BTS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4일 만에 3억 뷰를 달성을 했습니다. 유튜브죠. 네, 거기서 3억 뷰를 달성했고 뒤이어서 뭐 블랙핑크나 해서 YG엔터의 블랙핑크도 굉장히 유튜브 조회수에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K-팝의 힘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S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SM 같은 경우는 엑소, NCT, 레드벨벳, 슈퍼엠, 슈퍼주니어, 샤이니, 동방신기까지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아티스트들이 별로 없는 다른 엔터사보다 주가 흐름이 안 좋았는데요. 영업이익은 단연 1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고요. 최근에는 또 NCT 127이 지금 앨범 판매량이 78만 장인데 지금 NCT 2020이라고 해서 엠넷과 함께 또 글로벌 프로젝트를 추진을 합니다. 여기에서 또 인기가 많으면은 시장에서 좀 SM이라는 이 회사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는 이 오프라인 콘서트가 아니라 온라인 콘서트만 가지고도 오프라인 콘서트를 여러 번 한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제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으니까 SM 같은 엔터주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SM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연말의 공연 가능성과 또 온라인 콘서트의 기대감에 SM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또 우리 이동근 파트너의 추석 이후 유망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예, 네. 대한유화. 대한유화요. 예, 네. 지난번에 이제 대한유화 여러분들한테 한번 바닥권에서 한번 그 위두박근 시간에서 언급드려가지고 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장중에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들을 한번 봤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눌림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납타를 원료로 해서 에틸렌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에틸렌하고 기초 유분을 생산하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폴리에틸렌하고 폴리프로필렌 이런 쪽은 이제 위생용품, 포장재료 이런 쪽의 원료가 되는데요. 올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19의 수혜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분자 폴리에틸렌이 되겠습니다. 요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2차 전지 분리막 쪽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약간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재차 이제 뭐 내년도라든지 앞으로 뭐 향후는 이제 전기차가 대세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2차 전지 분리막 쪽에 대한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쪽은 뭐 증가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이제 마침 이제 국제 유가가 40% 수준 이하권에서 이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도 오히려 이제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동사 입장에서 보면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하고 내년도는 실적 호전이 예상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라는 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또 성장 가능성과 함께 대한유화를 주목해봐야 될 유망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박찬용 파트너의 두 번째 종목이죠. 유망 종목, 어떤 종목 선택을 해주셨나요? 네, 저는 그린 뉴딜 정책 관련주인 동국 SNC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이 동국 SNC 시장에 관심이 많았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먼저 그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드리면요. 녹색 에너지 산업을 정부가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 다음에 시장성 있는 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런 계획의 그린 뉴딜 정책을 원대하게 펼쳤고요. 또 중요한 것은 해상풍력 단지를 만들고 나서 그 모델을 가지고 해외 수출하겠다. 해상풍력에는 뭐 윈드타워부터 해서 뭐 나셀 뭐 여러 가지 뭐 블레이드 여기에 거기에다 해상풍력의 구조물 거기서 케이블이 또 연결되고 케이블 연결된 다음에 ESS까지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1년에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턴키 형식으로 해외 수출할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이쪽에 관련된 산업의 매출도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국 SNC는 어떤 회사냐면요. 이 윈드타워를 만드는데 이 윈드타워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수많은 해상에 있는 그 태풍과 바람과 파도 이 모든 것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필요하고요. 이 동국 SNC는 이 자체 기술력으로 윈도우 타워를 개발하고 또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그 해상풍력단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그 신안에 전남 신안에 신안풍력발전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지금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회사가 실적이 살짝 안 좋아서 실적 부분을 좀 갉아먹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정부가 계속해서 이 해상풍력이나 그린 뉴딜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할 겁니다. 10월 달에요. 10월 달에 정부가 탄소 효율 그린 뉴딜 지수, 네, 어렵죠. 탄소 효율 그린 뉴딜 지수를 10월 달에 개발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정부 정책이 또 한 가지 또 얹혀지기 때문에 그와 관련 이슈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글로벌적으로는요. 유럽 시장에서 유럽에서는 지금 2025년까지 탄소 배출 0을 그러니까 제로를 만들 계획을 발표하는데요. 그게 그린딜 프로젝트 합의입니다. 그린딜 프로젝트를 합의를 해서 2025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든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유럽에서는 태양광과 이 풍력 발전, 해상 풍력 발전 관련된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업체들 수혜를 보겠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조정이 많이 나왔지만은 이제는 한 번쯤 눌림목을 기대하면서 반등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동국 SNC 정부 정책 주면서 그린 뉴딜 정책 관련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추석 이후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유망 종목으로 이동근 파트너는 반도체 관련주와 함께 SK하이닉스와 대한유화, 그리고 박찬웅 파트너는 엔터 관련주의 SM과 함께 풍력 관련주의 동국 SNC까지 짚어주셨습니다.